위험한 동물과 마주쳤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생존의 법칙. 첫 번째, 도시. 야생 멧돼지가 점점 맹수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노부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6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겨울이 번식인 멧돼지들은 짝짓기를 위해 다른 수컷들과 영역 싸움을 하다 밀려나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얼마 전 부산 도심에 나타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11마리의 멧돼지 떼. 인근 섬에서 무려 1.5km를 넘게 헤엄쳐온 곳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쫓겨 내려온 멧돼지들은 예민하고 난폭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 더욱 위험한데요. 그렇다면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해야 하는 가장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일까요? 1번, 눈을 피하고 뒷걸음질 친다. 2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다. 3번, 우산을 펼친다. 4번, 지그재그로 달리며 도망친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눈을 피하고 뒷걸음질 친다는 과연 정답일까요? 야생동물은 눈을 피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성을 띨 수 있습니다. 서로 주시하시고 있는 상태라면 절대 눈을 피하지 마시고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거나 천천히 옆으로 걸으며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친다는 정답이 아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어떨까요? 산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멧돼지들은 흥분되어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2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3번, 우산을 펼친다는 어떨까요? 멧돼지가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는 우산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멧돼지를 눈앞에서 마주쳤을 때는 우산이 활짝 펴지는 모습이 멧돼지를 놀래켜 더욱 흥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3번, 우산을 펼친다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생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올바른 대처법은 4번, 지그재그로 달리며 도망친다가 정답이었는데요. 지그지그 방향으로 달리면 정말 멧돼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멧돼지가 좋아하는 먹이인 사과를 무선 조종 자동차에 연결합니다. 자, 과연 멧돼지는 사과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모든 실험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실험 시작. 사과 냄새를 맡고 우리에서 나온 멧돼지. 안전을 위해 멧돼지 몸에 끈을 연결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과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S자를 그리며 지그재그로 달리는 자동차. 그러나 그 뒤를 쫓는 멧돼지는 무조건 직진만 하는 모습. 그렇게 한참을 앞만 보며 달리는 멧돼지. 사과를 향해 기습 공격을 시도해보지만 아하, 직진 본능 탓에 아깝게 실패.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속도를 내며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곧 방향을 바꾸는 자동차 때문에 또다시 사과를 눈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심지어 속도를 낸 탓에 쉽게 멈추지 못하고 달리던 방향으로 한참을 더 달리는 멧돼지. 사과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뿐이고 그러기를 30여 분. 지쳤는지 결국엔 사과를 포기한 듯한 모습. 자,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멧돼지같이 네 발로 달리고 있는 동물들은 회전력이 약해 빠르게 달릴 때 방향을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회전하기 힘든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만약 멧돼지와 마주쳐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멧돼지를 만났을 때 올바른 대처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멧돼지를 일정 거리에서 발견했거나 멧돼지가 나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을 때는 바위 뒤나 나무 위 등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멧돼지를 직접 마주쳤을 때는 절대 등을 보이지 말고 큰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서로 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눈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착한 행동이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한 동물, 바로 말벌인데요. 지난 2014년 벌초를 하던 40대 남성과 밭일을 하던 70대 여성이 말벌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요. 특히 번식기를 앞둔 7, 8월엔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심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더욱 잦아지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의 신체 부위 중 말벌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은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머리입니다. 예, 말벌이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은 바로 머리입니다. 말벌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머리에 쏘여서 그런 사고를 당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말벌의 천적이 주로 그 검은색 털을 가진 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머리 빛깔과 비슷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많이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말벌의 천적인 곰의 털과 비슷한 검정색 머리카락을 보면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건데요. 자, 과연 사실일까요? 말벌과 성향이 같은 꿀벌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네킹에 접착제가 묻어있는 흰색 모자와 검정색 모자를 각각 씌우고 벌통을 자극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험 시작! 과연 꿀벌은 어느 마네킹에 더 많이 날아들까요? 한눈에 봐도 검정색 모자에 훨씬 많은 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따라서 말벌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야외로 나들이를 가거나 캠핑을 할 땐 어두운 계열의 옷차림은 금물, 흰색 계열의 밝은 모자를 써서 말벌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로 말벌집을 건드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머리를 감싼 뒤 자세를 낮춰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말벌은 타겟이 정해지면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있는다든지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고, 말벌이 공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뛰어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벌집으로부터 한 5m에서 10m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벌의 공격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벌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행동 또한 아주 위험합니다. 살충제는 오히려 말벌을 흥분하게 만들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집 초마나 베란다에서 벌집을 발견한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한 동물, 풀숲에 숨어 우리를 노리는 뱀입니다. 뱀을 퇴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뱀 퇴치법에 대해 정보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가운데 그중 가장 많이 추천하는 뱀 퇴치법으로 뱀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퇴치하는 방법들이 줄을 이루었는데요. 일단 뱀이 싫어한다는 백반과 마른 오징어로 실험 진행. 먼저 백반을 뱀이 가는 길목에 두었더니 서서히 백반 쪽으로 다가가 보란듯이 백반 위로 지나가는 뱀. 뱀은 백반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냄새가 심한 마른 오징어를 놨을 때는 어땠을까요? 오징어를 향해 거침없이 다가가더니 그대로 오징어 위를 지나가는 뱀. 오징어 냄새로 뱀 퇴치하기도 실패. 백반은 뱀이 회피 또는 기피하는 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뱀은 후각이 잘 발달한 동물로 백반의 경우 뱀이 회피할 만한 강한 냄새가 없기 때문입니다. 뱀은 상위 포식자의 배설물, 강한 향이 나는 식물, 그리고 특정 향이 나는 화학물질 등의 냄새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황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음식 중 냄새가 강하고 황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마늘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도우미 애완용 뱀 볼 파이톤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애완용 뱀으로도 유명한 뱀인데요. 애완용 뱀 볼 파이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쥐로 유인을 해보았습니다. 쥐의 움직임을 살피며 신중하게 다가가는 애완뱀 볼 파이톤. 어느새 우리 뒤쪽으로 접근했는데요. 사냥 준비를 마친 듯 서서히 다가가는 뱀. 뱀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다급하게 자는 척을 하는 쥐. 빈틈을 찾아보지만 실패. 쥐 사냥에 실패한 애완뱀 볼 파이톤. 재도전을 준비하며 일단 후퇴. 그 사이 쥐 우리 주변을 마늘로 둘러쌀 경우 애완뱀 볼 파이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마늘 벽에 안심을 한 듯 활발하게 움직이는 쥐. 애완뱀 볼 파이톤의 쥐 사냥 재도전. 이번엔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지 우리 앞쪽으로 다가가는데요. 마늘 벽 앞으로 거침없이 전진. 쥐 우리까지 불과 10cm. 이대로 마늘벽만 통과하면 바로 쥐우리에 도착하는데요. 마늘 냄새에 놀란 듯 황급히 몸을 꺾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뱀. 마늘 냄새에 질린 듯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마늘이 듬뿍 들어간 우리나라 전통 음식 김치 냄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번에도 쥐우리 주변을 김치로 둘러싸는데요. 마늘 냄새에 취한 형뱀 대신 동생뱀 투입. 동생뱀 역시 쥐를 보자 반응을 보입니다. 고개를 들어 쥐를 확인하는 동생뱀.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내리는데요. 서서히 쥐를 향해 다가가는 동생뱀. 접시 사이끼를 노려보지만 머뭇머뭇. 선뜻 김치 쪽에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결국 빙 돌아가는 길 선택. 하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결국 동생뱀 역시 쥐사냥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실험 결과 마늘 냄새와 김치 냄새 모두 싫어하는 애완뱀. 혹시 마늘과 김치 냄새에 익숙하지 않은 외래종이라 그런 걸까요? 캠핑 상황을 가정해 우리나라 토종 야생뱀이 나타났을 때 과연 김치 냄새로 뱀 퇴치가 가능할지 실험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 도우미, 파충류로는 드물게 알을 품는 뱀, 누룩뱀입니다. 누룩뱀이 좋아하는 개구리로 유인을 한 후 누룩뱀 가는 길목에 김치를 두었습니다. 거침없이 쭉쭉 직진하는 누룩뱀. 그러다 갑자기 제자리에서 멈추는데요. 뭔가 이상한 듯 혀를 날름거리는 누룩뱀.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급 좌회전. 누룩뱀은 김치 앞에서 황급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다른 누룩뱀으로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김치 냄새에 홀린 듯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누룩뱀. 급기야 김치 위로 올라서는데요. 김치 맛이라도 보는 걸까요? 과연 작은 누룩뱀의 반응은? 김치 냄새에 깜짝 놀란 작은 누룩뱀. 급하게 김치로부터 도망을 갑니다. 실험 결과 후각이 뛰어난 뱀들. 특히 싫어하는 냄새가 따로 있었는데요. 애완뱀도 야생뱀도
마늘과 김치 냄새를 싫어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뱀에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외 활동을 하다 뱀에 물리면 뱀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 사고 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독이 빨리 퍼지므로 환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눕힌 뒤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하고, 그런 다음 깨끗한 물을 부어 물린 부위에 독과 이물질을 씻어낸 뒤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물린 부위를 내려놓고 독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린 곳에서 위쪽으로 10에서 15cm 떨어진 곳을 손가락 1개가 들어갈 만큼 느슨하게 묶고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바다. 바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위험한 동물, 바로 해파리인데요.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제주도의 경우 2012년에는 216명, 2013년에는 255명이 해파리에 쏘여 다쳤고, 국내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해운대에서는 2012년에 무려 1,400명의 비서객이 해파리에 쏘였고, 2013년에는 차단망을 설치했음에도 122명의 해파리 쏘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아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해파리 중 노무라입깃 해파리에 의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대 길이 2m의 큰 몸집을 자랑하며 촉수의 독성은 해파리 종류 중 센 편으로 심하게 쏘일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노무라입깃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홍반이 나타나며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의 보름달물 해파리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노무라입깃 해파리에 비해 독성은 약한 편이지만 사람에 따라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인 작은 물에 관 해파리 역시 우리나라에서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독성이 강한 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몸집과 달리 촉수의 경우 최대 10m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파리에 쏘였다면 무슨 물로 씻어내야 할까요? 1번 알코올, 2번 수돗물, 3번 바닷물, 4번 식초. 정답은 3번 바닷물입니다. 해파리의 촉수를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자포세포가 가득한데요.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독이 들어있는 자포세포입니다. 평소엔 이렇게 독이 세포에 쌓여있어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외부 자극이 있을 경우 자포세포가 터지면서 독이 퍼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처럼 생긴 이것이 바로 자포세포가 터지며 나온 독인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용액에 따라 해파리의 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포세포에 알코올을 뿌려보겠습니다. 알코올을 붓자마자 자포세포가 터지며 독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소독을 하겠다고 상처 부위에 알코올을 부으면 오히려 독이 상처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이번엔 수돗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포세포가 터지며 독이 밖으로 뿜어져 나왔는데요. 다음 식초 역시 자포세포가 터지며 독이 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닷물을 부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른 용액과는 달리 바닷물을 뿌리자 놀랍게도 자포세포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파리가 살던 자연환경과 다른 액체가 닿았을 때에는 자포에서 독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닷물은 그러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파리는 죽어있는 경우에도 자포에서 독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동물과 마주쳤을 때 미리 대처법만 알아둔다면 당신의 목숨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